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GT 5GT 차량이죠. 이 차량은 디젤 모델로 BMW 535 디젤 엔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변속할 때 차가 변속 충격이 좀 심해요. 2단, 4단 구간에서 툭툭 치고 혹은 또 시프트 다운 될 때 변속 충격이 오고, 이런 증상이 오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 ZF 계열의 미션이 장착된 BMW들은 이런 변속 충격이 오는 주된 원인은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에 문제가 있어서 변속 충격이 생기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이건 진단기를 물려서 어떤 에러 코드가 검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시운전을 통해서 그 변속 충격이 어느 정도가 오는지, 또 에러 코드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검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한번 보시자고요. BMW 5GT 차량을 지금 진단기를 물려봤는데요. 엔진 관련된 에러 코드가 엔진 DM 이쪽에 에러 코드가 8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EGS, 트랜스미션 쪽이 관련된 게 에러 코드가 3개가 나오고, ABS 쪽도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에러 코드가 많은 경우는 조금 드문데, 이 차량은 디젤인 경우에는 엔진 에러 코드가 좀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요. 뭐 DPF부터 시작해서 예열 블로그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6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에러 코드 내용들이 봐서는 실린더 6번 인젝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엔진 흡기 쪽에 있는 스웰 밸브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에러 코드가 좀 많이 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선 변속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 스웰 밸브 관련돼서 플랩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엔진 출력에 또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엔진 출력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우선은 변속기 위주로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변속기 쪽에 지금 3개 에러 코드가 올라와서 검출이 됐는데, 3개 에러 코드를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HP, ZF 8HP 계열의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에러 코드로 봐서는 오일 온도 센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건 클러치 밸브 쪽, C 클러치, E 클러치 쪽에서 압력이 낮은 거를 얘가 지금 모니터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애들은 대개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미션 내부에 유압이 어디선가 누설이 되는 거예요. 유압이 누설되다 보면은 이렇게 C 클러치, 뭐 E 클러치 누설이 있다라고 에러 코드를 띄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8HP 계열이 장착된 BMW 미션들은 변속 충격이 오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와요. 아까 보신 것처럼 클러치 쪽에 유압이 떨어지게 되면 ECU와 TCU, ECU는 엔진을 컨트롤하는 컴퓨터, TCU는 미션을 컨트롤하는 컴퓨터는 서로 주행하면서 엄청난 신호의 데이터량을 캔 통신을 이용을 해서 주고받고 있어요. TCU가 변속할 패턴이 되면 ECU한테 나 변속할 거니까 엔진 토크 좀 빼줘. 반대로 변속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마무리 됐으니 변속 좀 올려줘. 이렇게 계속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ECU는 TCU의 명령을 받아서 엔진 토크를 빼주고, TCU는 그 결정된 오버랩 구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속이 다 마무리됐다라는 걸 알고, 얘는 솔리드 밸브를 전부 다 개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과 에러 코드가 검출된 것처럼 유압이 어디선가 새게 되면 그 새는 유압으로 인해서 변속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ECU는 변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엔진 토크를 올리게 되죠. 그럴 때 변속 충격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 8HP 계열 미션들도 그렇고 6HP 계열 미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ZF 미션들은 그렇게 유압이 조금만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에러 코드가 검출이 되면서 변속 충격, 간혹가다는 변속 슬립, 이렇게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요거는 지금 시운전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변속 충격도 있고요. 요런 경우에는 무조건 미션을 내려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미션의 밑에 있는 오일 팬을 탈거를 해서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이라고 표현하는 그 밸브 바디를 분해를 해서 유압 테스트, 솔레노이드 밸브 테스트,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문제가 만일에 거기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미션을 내려서 오버홀을 해야 되고요. 근데 대개는 6HP, 8HP 계열들은 그 솔레노이드 밸브나 이 밸브 바디 자체에 있는 그 밸브들이 유압이 조금 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미션을 통째로 내린다기보다는 메카트로닉을 수리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작업 스케줄을 좀 잡을 거고요. 미션을 내려서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26만 킬로 정도 타시는 동안에 미션 한번 오버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션 전체를 오버홀 하는 것보다는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을 재생하는 형태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저희 조팀장이 아마 바로 작업을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5GT, 5GT BMW, 8HP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이라고 하는 걸 탈거를 했습니다. 이 메카트로닉이라고 하면 지금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밸브 바디 어셈블리 몸체와 솔레노이드 밸브들,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컨트롤하는 컴퓨터 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메카트로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선 지금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 변속 충격 때문에 이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메카트로닉을 탈거를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들을 단품 테스트하고, 또 밸브 바디, 알루미늄 바디 있는 밸브 바디를 분해해서 안에 밸브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카트로닉을 분리를 하게 되면 로어 밸브 바디와 어퍼 밸브 바디 사이에 밸브 바디 플레이트가 있고요. 플레이트는 무조건 분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쇳가루예요. 쇳가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쇳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쇳가루가 지금 밸브 바디 안에 로어 밸브 바디가 이렇게 있고요. 어퍼 밸브 바디가 있는데,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밸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집니다. 밸브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이 밸브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밸브들이 저희 표현으로 쩐다고 해요. 이 쇳가루가 밸브 사이에 들어가면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변속 충격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태컴 TCM이라고 해요. 요게 컴퓨터, 요 안에 칩이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솔레노이드 밸브,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온 오프 시켜주는 밸브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HP 계열들은 지금 보여주시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파킹을 해제하는 거, 요거는 파킹을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전자 파킹이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2개가 추가적으로 있고, 나머지 7개가 변속을 제어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우선 이 로어 밸브 바디, 어퍼 밸브 바디는 다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할 거고요. 이 각 솔레노이드 밸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번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지금 3번 솔레노이드가 전압이 통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것들이 변속 충격이 오거나 슬립이 오는 주된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처럼 이렇게 0kg와 입력 4kg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새는 경우, 모든 솔레노이드가 다 양호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나 3번 미세하게 새는 게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는 고착, 슬러지, 쇳가루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대변적인 이유예요. 이런 것들을 수리를 통해서 잡을 수 있고 혹은 교환을 통해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3번 솔레노이드 밸브의 통전 상태와 전압 상태, 아까와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프됐을 때 열려있는 걸 보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작동,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고 지금 차량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OGT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을 수리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입고했을 당시에는 엔진 쪽하고 변속기 쪽에 에러코드가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에러코드를 전부 다 소거한 상태입니다. 소거하고 이제 시운전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 제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값을 초기화하게 되면 자동 변속기의 현재 어댑테이션 값이라는 게 클러치 A, B, C, D, E 클러치에 해당하는 그 학습되어 있는 값이 표시가 됐다가 학습값을 초기화하게 되면 이렇게 어댑테이션 값이 다 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재료로 바뀐 값들은 시운전을 통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또 바뀌게 돼요. 근데 간혹가다 특정한 클러치 타임들이 변속이 조금 불일정하게 안 좋게 되면 뭐 B가 됐던 C가 됐던 이쪽 그 압력바가 낮거나 높거나 일정하지 않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부분들은 학습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클러치가 망가졌거나 혹은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우선 시운전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석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값을 소거하고 시운전 중인데요. 대략 한 60km, 100km까지는 크게 문제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적재함에서 못 떨어졌어. 이 적재함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막 떨어지네. 지금 60km, 70km, 80km. 변속 패턴은 지극히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 수리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습을 조금 더 해야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변속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속 패턴의 학습을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과속했나 보네요. 학습 패턴을 일정하게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A, B, C, D, E 클러치들이 다 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부드러운 변속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학습 패턴을 인지를 해버리면 고객님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변속이 너무 전에 비해서 수리하기 전에 비해서 변속이 너무 빠르다 혹은 변속이 너무 느리다 이런 좀 불만들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은 추구할 때 다시 학습을 초기화를 다시 해서 인도해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하고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저희가 고객님의 성향을 한번 여쭤봐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GT 차량은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댑테이션 값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이게 E 클러치만 학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나머지 A, B, C, D 클러치는 전혀 학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E 클러치만 학습이 되고, 요런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 제조사마다 좀 틀리긴 한데 어떤 차량들은 이 학습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2,000km를 타라고 하는 제조사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통상적으로 보면 한 400km, 500km 그 정도만 운행하시게 되면 저거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시내 주행만 계속 하게 되면 고단 클러치를 학습을 못해요. 그러면 또 이제 실질적으로 고단 클러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 또 너무 고속도로 위주로만 하시게 되면 또 저단 클러치도 또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학습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켜서 출고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OGT 차량 학습까지 어느 정도는 마무리했고요. 차량은 수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변속기 전문점이 상당히 많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보다 훨씬 더 크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속기 수리만큼은 단순히 뭐 변속기를 탈거 해서 안에 부품을 교환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장착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변속기 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진단기를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시운전할 때는 지금 오텔이라는 이 범용 진단기를 사용해서 지금 시운전하면서 학습값을 보고 있지만, 요즘의 차량들은 워낙에 똑똑해져 있어요. 8단 변속기, 뭐 7단 변속기, 9단, 그 다음에 뭐 12단 변속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또 그 역시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운전하면서 어댑테이션 값이 됐던 간혹가다 리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얼마만큼 그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해서 수리를 잘 하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하드웨어 부품을 교환한다고 해서 모든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꼭 지금처럼 어댑테이션 값을 리셋을 하고 다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데이터와 파형을 보면서 저희가 작업했던 하드웨어적인 부품들이 제대로 된 적재적소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미션 내부를 구동 중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진단기를 이용해서 라이브 데이터 값도 활용을 하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수리가 돼 있는지, 혹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이 변속기 전문점에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변속기만 교환하고 하는 업체들도 계시고,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 차주분들 혹은 이쪽 변속기 관련된 업에 계시는 분들도 최대한 이런 진단기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미션쟁이 채널이 이 미션 쪽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만 고객분들께 조금 더 쉽게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차주분들께서, 고객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많은 다채로운 컨텐츠를 좀 더 개발도 해보고 만들어서 계속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미션쟁이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